이번 강의는 대체요법, 자연요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요, 일단은 뭐, 객관적인지 아닌지, 그걸 이렇게 논쟁을 또 하다 보면 힘들고, 일단 제가, 이제 이 일을 한 10년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과 건강관리도 해주면서, 제 나름대로 느끼고 정리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혹시나,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혹시나 또 아닌 부분이 있어도, 그건 제 생각이니까, 그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론적으로 치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이론적으로는 음양오행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요. 그러니까 모든 하늘이나 인간이나 어떤 자연의 객관적인 어떤 흐름이 규칙, 흐름, 어떤 틀, 뭐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서 인간들이 동양에서는요, 옛날에 생각을 해서 찾게 된 이론이 음양오행입니다. 그래서 이는 철학적입니다. 좀 매우 철학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양오행이 가장 맞다고 제가 생각하는, 저는 사회를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든 사람을 사귀든 제가 건강관리를 하든 자연을 보든 저는 항상 음양오행으로 생각을 해서 보고 판단해 보는데, 더 생각이 맞고 틀림없고 제 생각이 더 깊어지고 그걸 가정을 가지면서요, 자연스럽게 그러고 그 위배되는 거를 저는 잘 못 봤기 때문에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떤 현상이 발견이 돼요. 그럼 음양오행에 너무 합당해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100% 믿지, 의심을 한번 이것에 부합된 걸 한번 찾으려고 해봤는데, 이전에는요 아직 찾아보지를 못해서 저는 이 이론이 가장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상은 뭐 100년 전에 이재마라는 어떤 분이 만드셨는데, 그는 이제 제가 보기에 그냥 그 사상을 혹시 쭉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를 건데, 그냥 저는 이거를 원래 이렇게 논박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기 때문에. 해보시면 압니다. 뭐 파악을 해보고 건강관리를 해보고 뭐 하여튼 몇 가지 성격적이든 뭐든 오행적으로 오행과 사상을 비교해 보시면요, 사상이 맞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반박은 하는 걸 그냥 말고 아니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직접 사상을 한번 보면 볼수록 더 헷갈리는 게 사상입니다. 왜냐면 맞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적인 접근은, 서양에는 이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하고, 예? 어떤 실천을 하고, 맞죠?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되면 통계를 통해서 어떤 이론이 나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가 잘못돼서 이론이 엉망일 때가 항상 생깁니다. 예. 특히 서양은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게 서양인과 동양인의 차이는요, 이렇게 일단은 동양인들이 뇌가 좋잖아요. 그래서 동양인들이 똑똑합니다. 전체를 한 방에 이렇게 숲을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 나무를 봅니다. 쏙을. 그래서 구체적인 걸 잘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사고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척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사고에서 숲을 먼저 보고 그 상태에서 이것을 저는 그 안속에서 제가 필요할 때 들고 와서 쓸 뿐이지, 이거의 입장에서 저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몸에 대해서 내가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럼 오행적으로 전체를 생각하시고 낱개를 볼 때 서양적으로 세포가 어떻니, 장구가 어떤 기능을 하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때는 서양적인 걸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그 통계도 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 통계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게, 옛날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맛으로요, 매운맛은 이 사람들이 이전에는 위장이 나쁘다, 위장을 나쁘게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매운맛은 위장에 좋다, 위장을 자극을 하니까 위장이 더 긴장을 해서 좋아지니, 뭐 하여튼 통계다 보니까, 좋다는 통계가 보니까 이론을 막 만들거든요. 근데 그 이론이 제대로 된 이론도 아니고 그냥 통계 뒷받침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몇 명 조사하다 보니까 위가 나빠져서 그랬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도리어 바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통계에서 하는 거는요, 문제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어떤 통계를 냈는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생각에 따라서 어떤 통계, 어떤 실험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이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믿을 게 잘 못됩니다. 그래서 서양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그걸 뒷받침될 수 있는 동양적으로 생각하면서 염려오행의 어떤 서양적인 것을 첨부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맞다고 보죠. 예를 들면 또 건강상으로도 아주 뭐 동양적으로 생각하면요, 숯불 보면은 살아있는 동양에는 음식의 어떤 생명력을 가장 저는 중요시합니다. 생명력, 기운, 살아있는 생식, 센 것에 어떤 살아있는 기운을 내가 먹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이걸 끓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타민, 미네랄, 예? 뭐 식이섬유,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어떤 성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살아있을 때와 이것이 죽었을 때는요, 천지 차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동양은 항상 생각을 하고 가는 방향이면 서양은 살았는지 죽은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은 그 성분을 분석해가지고 자기들이 보기에 어떤 화학적 구조를 가졌다. 그럼 똑같이 보는 거죠. 예. 그러면은 살아있는 달걀하고요, 예. 죽은 달걀이 같은 거예요. 분명히 다른데. 엄청난 차이가 있더니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니고 얘는, 예. 뭐 극복이 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얘는 병아리가 놓을 수 있고요. 얘는 절대 안 놓습니다. 그런 어떤 살아있는 생명의 그 기운을 무시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가지다 보니까 서양적으로 접근해서 몸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치유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적 사고에서는 치유할 수 있는 게 많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고 보시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 카페 하늘건강법에는요, 제가 음양오행적으로 혹시 설명했던 음양오행에 대해서 이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을 한번 쭉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몇 번을 한번 봐보세요. 그럴 때 그것이 와닿을 때는 본인이 말하는 건강이든 사회의 어떤 삶이든 자기 성격이든 돈을 버는 방법이든 제가 보기에 웬만한 모든 것은 모든 이치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삶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오행상으로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건강이나 성격을 예를 봤을 때 저는 건강상으로는요, 오행이 가장 맞습니다. 얼굴 모양으로 보거든요. 얼굴 모양은 몸의 최고 모양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장부가 크구나를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태어난 시에 따라서, 시와 때에 따라서 사주를 보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적으로 치면 혈액형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럼 제가 가장 중심에 두는 거는 오행적으로 보는 건강상으로는요, 이겁니다. 오행상으로 보는, 예, 이게 가장 그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상으로 약간 태어날 때 사주를 고려해 줄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 시대 때 자기가 어떤 장구가 태어났는지 얼굴 말고도 더 구체화되려면요. 그와 같이 혈액형도, 예, 왜냐하면 O형, A형, B형, AB형이 있는데요. 이걸 구분하면 이거는 유목민인데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고요. 이 농경이고 이거는 유목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수렵입니다. O형은 제일 초창기에 혈액형이 수렵이고요. AB는 현대인입니다. 현대인. AB가 막 섞이다 보니까. 그러면 수렵일 때 사람의 어떤 성격, 먹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잡담을 먹잖아요. 그때 그 사람의 모습과 A형, B형, 예를 들어서 A형, B형일 때 이 사람은 고기가 별로 안 맞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고기가 주중에 치면은 맞습니다. 예, 맞거든요. 그런데 이 분류를 하는 거는 제가 좋은데요. 제가 보기에 좀 무식한 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채식동물하고요. 예? 육식동물의 차이가 있거든요. 채식동물은 보통 채식만 해야 되고요. 육식동물은 육식만 해야 되죠. 그럼 중간에 잡식이 있어요. 인간이 중간에 약간 잡식인데 어디에 가깝냐 이거죠. 저는 채식에 가깝다 이거죠. 그러므로 고기를 먹긴 먹는데 육식동물처럼 고기를 먹으면요 죽어요. 얼마 못 갑니다. 그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B형은 막 고기를 많이 먹어도 되니 막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사상에는 막 고기가 맞는 체질이라고 뭐 얼마든지 먹으라든지 그건 정말 무식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인간을 이해를 못하는 그렇게
큰 인간. 그러니까 인간의 체질을 떠났어요. 인간이라는 는 원래 잡식인데 채식 위주로 되어 있고요. 장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길고요. 장도 채식, 채식을 하는 소나 이런 것보다는 짧지만 육식보다는 엄청나게 깁니다. 육식을 하려는. 그러므로 그런 부분까지 무시를 하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이론을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가지고, 다음 인간이라는 동물은, 예? 잡식을 하지만, 잡식을 하는데 채식에 가깝기 때문에 고기는 어느 정도 맞는데, 그러면은 그 고기가 맞는 혈액형은 예를 들어서 B형이니까 B형은 어느 정도 맞고, 또 체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고기가 좀 맞을 것 같아. 그럼 그 사람 고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먹어도 될 거야. 뭐 이런 사고가 아니라 고기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사고를 하는 건 정말 무식한 사고거든요.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더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보실 때 이해가 안 되시면 읽으면 그 말이 다 같은데 그 핵심을 한 번씩 보면요. 전혀 뭐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은 다음에 저한테 또 뭘 물어보시면은 제가 동영상을 찍어드리든지 할 테니까 그거는 이론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실 때는 전화 상담을 해서 제게 한번 제안을 해주십시오. 이런 거 한번 내용이 어떻는지 다음 제가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